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저희를 만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직업 상담학 강의를 맡은 고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학, 우리가 이제 그 총 5과목으로서 직업 상담사 1차 과목을 1차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직업 상담학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직업 상담학 이렇게 펼치면 총 챕터 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는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수험서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는데요. 제1장 직업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제2장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제3장 직업 상담의 접근 방법, 제4장 직업 상담 기법, 그 다음에 제5장 내담자의 직업 능력 사정, 제6장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사정과 행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직업 상담 행정 이런 부분도 이제 교재에 있었는데 출제 빈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다뤄주는 내용을 충분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생략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업 상담학에서는 상담 이론입니다. 우리가 1차 공부를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1차 공부 따로, 2차 공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의 기본이 돼서 2차 공부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은 이제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도 이제 물론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상담 이론과 기법만 알면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출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바로 챕터 1 직업 상담의 기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은 이제 그 강의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격증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 강의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직업 상담학 제1장 직업 상담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상담학 들어가면 이런 걸 꼭 여쭤봐요. 상담이란 왜 할까요? 상담이라는 것은 왜 할까요? 상담이라는 것은 뭘까요? 상담. 우리가 상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연애 상담도 있고요, 뭐 학습 상담도 있고요. 저희가 배우는 것은, 저희가 획득하고자 하는 건 직업 상담이죠. 직업에 관한 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상담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담을 하지 않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인 문제이든 주관적인 문제이든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한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이 되느냐? 상담을 한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문제가 안 해결될까 상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상담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상의 문제, 진로 발달에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건 전문적인 과정이죠. 누가? 전문적인 상담자가 누구를 만나서 내담자,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조력하는 활동이 상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의 기초는 우리가 상담의 일반적인 이런 개념을 진로, 직업과 접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요, 상담의 일반적인 개념 이렇게 써요. 많이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좌를 들으실 거예요.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가 되고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상담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상담자, 내담자가 되겠죠. 피상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허용적이고 이런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없음으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상담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고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피상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볼 거예요. 상담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거기서 교재 10쪽에 가로 3번 상담이라 할 수 없는 것, 패터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상담 과정에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지적 영역의 상담, 특히 직업 상담에서는 우리가 정보 제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역할 중에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만이 상담은 아니다. 상담에서 충고를 하지 말자는 상담 이론도 있어요. 우리가 뒤에 챕터 2에 보면 상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충고를 하지 말자는 상담 이론도 있지만 상담에서 충고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절대로 충고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터슨의 얘기에서는 상담에서 충고하고 제안하고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상담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로 설득하고 권고하고 유도해서 신념을 바꾸도록, 상담자가 내담자를 꿰어서 내담자의 신념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것은 상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학교의 상담실 선생님이 상담실로 와 해서 훈육하는 것, 그 자체는 상담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패터슨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담자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이 상담은 아니다. 그 다음에 상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면대면의 관계, 페이스 투 페이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대부분 대면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직접적인 대화나 면담을 한다고 꼭 그것이 상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상담에서 패턴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담이란 뭐냐면은 내담자의 자발적인 변화,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조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는 피상담자, 내담자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충고하든지 정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이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한계 내지 제한이 내담자에게 주어진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내담자의 한계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상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담에서는 마냥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갖는 한계점도 있고 내담자 자체의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차츰차츰 꼭 집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면접을 통해서, 면담 관계를 통해서 제공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청취라고 여겼는데 상담에서 경청,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담의 기법에 관해서 경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거, 까닭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거는 말하는 것보단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답답하더라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어요. 상담의 일반적인 특징 보면은 내담자의 관계에서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 수용적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그렇다고 들어만 준다고 이건 상담이야? 그건 아니더라도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특징 6번째 보면은 내담자를 다른 인간관계에서 의하는 질적으로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상담은 왜냐하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집단 상담이 있지만 그것도 공적 상담이 아니에요. 사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뭐예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심리학 상담에서 비밀 유지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 비밀 유지가 중요하지만 비밀 유지의 예외 사항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의 목표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목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왔어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 상담의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럼으로써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정신 건강이 증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병적 증세가 있으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다. 그럼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상담자는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지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말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내담자의 행복감,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이게 왜 상담이 아닐까?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진로 상담이니까 직업 상담이 직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학 강의할 때, 심리학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이에요. 과학적인, 객관적인 거. 나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의사결정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그것이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참된 이해,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안타까운 면을 참된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내담자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행복감, 만족감을 증진시킨다는 것 상담을 통해서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지 상담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가 내담자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담의 목표, 학생 상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생들이 피동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뭐 그 학생에 대한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에 그 상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내담자의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내담자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를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상담 영역이 있어요. 상담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학교 학습의 생활지도의 영역이 있어요. 생활지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리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담은 생활지도에도 좀 걸쳐 있고 심리치료에도 좀 걸쳐 있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배울 땐 학교 상담에 관계되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영역에 관계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비슷하게 말하는 상담의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상담의 원리. 이러한 것들은 첫 장에는 이제 시험 문제보다도 우리가 상담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루는 것인데요.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의 기본 원리, 비슷하게 말할 때 상담의 기본 원리는 뭐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스스로 변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상담의 기본 원리 있는데 첫 번째 개별화 원리. 상담의 기본 원리, 첫 번째 개별의 원리. 그러니까는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같은 진로의 문제다, 같은 취업의 문제다 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어떻게 낫게 조력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이라도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상담은 문제가 있어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상담은 낯선 사람하고 해야 돼요. 친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친한 사람하고 상담하기에는 객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문제를 갖고 낯선 상담자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갖고 토로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정보를, 나의 정보를 다 노출시켜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오픈시켜야 돼요.
그런 상담자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자 역할,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정적 감정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온화한 분위기, 뒤에서 강조하겠지만 레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레포라는 것은 상담의 허용적인 분위기, 신뢰로운 분위기 이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담자 역할인데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제된 정서 관리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내담자는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 다 표출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상담자는 제가 오늘도 별표였어요. 상담자는 굉장히 객관성을 가져요. 객관성을 갖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담자예요. 그리고 이 객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혹 쌓여갖고 내담자가 슬퍼한다고 혹 쌓이거나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내 기분을 표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담자의 정서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은 나는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돼. 왜요? 나는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용. 이것도 상담은 수용의 원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담자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거 다 받아줘야 된다. 자, 객관적 오늘 몇 번 얘기했죠? 비심판적 태도. 심판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비심판적 태도. 상담을 그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걸 받으려고 상담하러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담자의 태도, 행동,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지 상담자가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결정. 누가 결정한다? 내담자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워졌지만 비밀 보장.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한다. 비밀 보호의 원리. 그것이 입각이 된다는 거죠. 요것을 정리한 것은 우리 직업 상담 시험에는 다음 중 상담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 쭉 내용 써놓고 예를 들어서 내담자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한다. 많이 발랐죠? 별로 어려운 내용,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1번 뭐 개별화, 2번 의도적 감정 표현을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룬 거는 우리가 상담사 자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것 자체로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배우는 뒤에 가서 상담, 이론 상담 기법 노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에서 앞서서 나왔어요. 비밀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비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은 비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밀 보호 예외사항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예외사항. 1차, 2차 때 다 잘 나와요. 비밀 보호 예외사항. 어떨 때 비밀 보호 예외냐? 교재에 있으니까 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이제 집단 상담도 있고 그러더라도 사적인 관계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 비밀 보장이 조금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집단 상담 장점. 왜냐면은 지켜야 됨을 알지만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너만 아는 비밀이야. 이러면서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비밀 보호 예외되는 거 뭐냐?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되었을 때는 내가 비밀 보호해야지 안 되는 거, 얼른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살의 충동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해칠 것이 보인다든가 여기서는 이제 재산상의 손해도 물질적인 손해죠. 물질적인 손해도 신체적인 손해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노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요새도 중요하게 되는 게 아동학대, 성폭력과 관계된 것 또 이제 그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요청. 그러니까는 이것은 법적 보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담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상담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법적 보호자겠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 또 법적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상담 내용을 오픈해야겠죠. 아니면 이제 그 성년, 나이는 성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은 이제 오픈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정보 공개를 승인한 경우, 그런데 이 정보 공개를 승인했다고 해서 개별적인 뭐 고인숙 이름, 나이, 뭐 신체사항이 아니라 그 상담 내용에 관해서 이제 오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에서 예외된다는 것을 상담할 때 이제 내담자들 미리 다 공지합니다. 이것을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구조화라고 해요. 그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자가 수습 기간에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완전한 상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상담은 계속 수련이 필요한 것이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이제 그 지도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오픈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 6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이니까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되었을 때, 아동학대 성범죄와 관계됐을 때, 법원에서 요구할 때 미성년자, 그냥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아니에요. 미성년자의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가 요구할 때. 그래서 요 내용은 미성년자가 중요해요. 그건 기출에도 나온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기본 조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계속 나오고 강조를 할 거니까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 가면 로저스라는 학자를 배울 텐데 그 학자가 강조한 거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상담의 기본 조건, 상담에서는 앞서서 그랬어요. 병청 자체가 상담은 아니지만은 잘 들어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담자를 비심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라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담에서는 앞서서 제가 레포라는 거 있죠. 레포라는 건 너와 나의 관계, 허용적인 분위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의 기본 조건.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갖고 노출을 시켜야 될 기본 조건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는 거. 수용. 무조건 수용. 공감.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 무조건 수용, 공감적에 그래서 일치성을 바르는 일치성, 진지성. 무조건 수용. 내담자의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감. 내담자 입장에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상담자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자기 본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공감. 그 다음에 일치성, 진지성은 뭐냐면 너와 나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나의 솔직하게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무조건 수용, 내담자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 인간에 대한 존중. 그래서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 긍정적 존중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14쪽에 상담의 기본 조건 가로 1번에서 원 2번 보시면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내담자 갖고 있는 어떤 점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수용의 대상은 내담자의 상황, 존재 그 자체를 수용하고 내담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을 수용한다. 그것이 무조건 수용, 무조건 존중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혹은 우리가 감정이입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은 이입하되 상담자는 객관적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세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내담자가 말하는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 표현했을 때 난 싫어요. 싫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싫은지 아니면 그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건지 이 의미까지 이해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담자의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감이라는 건 내담자 입장에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내담자 막 슬퍼한다고 해서 거기 휩싸이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출 나왔던 그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결코 상담자의 본연의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다시 표현하면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휩싸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공감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짧게 상담이란 무엇인가 정리하고자 하면은 상담이라는 것은 허용적인 분위기, 레포 형성 관계된, 레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에서,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은 상담의 핵심이다. 이것도 기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